이번에 4강전에 올라온 팀 중에서 이제 아쉽게 결승에 못 올라간 크로아티아랑 모로코는 많은 팬들한테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모로코 얘기를 한번 해보죠. 투지의 아이콘들, 예. 진짜 끝까지 열심히 뛰어줬고, 그러면서도 언더독의 사례를 그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예. 박수받아 마땅한 이번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냉정하게 모로코 대회, 그러니까 자책골 말고 다른 선수에게 실점한 게 이번 경기가 처음이었고, 맞아요. 멀티 실점도 처음이었고, 대회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번 대회 예. 내내 모로코가 정말 좋은 단단함을 보여줬고 여기에 팀의 조직력이 끈끈했는지를 또 엿볼 수 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또 주가가 바짝 올라온 선수들이 있어요. 개개인 기량들이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프랑스 측면 막 드리블 돌파하고 지혜의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우나이 오늘 중거리 슈팅도 그렇고 개개인 기량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지금 프리미어리그하고 링크도 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모로코의 돌풍을 이끈 선수들이, 왜 우리도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유럽으로 넘어간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모로코 선수들도 이 주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은 조만간 우리가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주인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슬슬 겨울 이적 시장이 2주 이제 얼마 안 조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얘기 있을 만하죠. 그렇죠. 어쨌든 모로코는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자, 이번 대회 전적은 6경기 3승 2무 1패고요. 5득점 3실점입니다. 이 1패가 이제 4강 프랑스전에서 당했던 패배였고 2무 중에 1무는 스페인전의 무승부기 때문에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이 아주 모로코에게 털렸던 그러한 결과를 이제 쓰게 됐죠. 8강까지 고작 1실점을 했습니다. 캐나다전에 아게르드 선수의 불운한 자책골이 나온 게 전부였고 4강 프랑스전에서 테오에게 허용한 실점이 이번 대회 최초로 상대 선수에게 허용한 실점이었어요. 그 장면도 분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막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먹히게 됐는데 이제 그 레그라기 감독이 부임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어떤 스탯을 자랑했다는 건 그 단기간에 얼마나 수비 전술을 빠르게 완성을 했는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안성된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로코가 1986년에도 토너먼트를 진출한 바가 있었는데 86년 이후로 첫 토너먼트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사상 첫 8강과 4강 진출을 했습니다. 86년에는 16강까지만 머물렀기 때문에 8강과 4강 진출은 이번이 이제 처음을 차지하게 된 모로코가 되겠고요. 아프리카 팀 최초로도 준결승에 오른 거는 최초였습니다. 이전에 아프리카 팀들이 8강에는 총 3팀이 올라왔었어요. 1990년에 카메룬, 2002년에 세네갈, 2010년에 가나가 있었는데 2022 모로코까지 8강에 진출했고요. 이들과 다르게 모로코는 4강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팀들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례를 만들었죠. 4강은 사실 우리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모로코가 결승에 올라갔다면 그거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남미를 제외하고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역사가 될 뻔했죠. 아쉽게도 이제 결승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도전 자체에 의의를 좀 남기고 싶고요. 아프리카 팀 최초로 3경기 무실점에 단일 대회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로코의 대단한 기록이죠. 자, 이제 기록 살펴봤고 선수 하나하나 갈 텐데 최후방부터 갑시다. 야신분우. 일단 모로코 주요 선수들이 이제 그중에서 역시 떠오르는 선수는 야신분우예요. 왜냐하면 야신분우가 단일 월드컵에서 무실점을 3번이나 기록한 최초의 아프리카 골키퍼이기 때문입니다. 크로아티아전, 스페인전, 그리고 포르투갈전까지 뭐 이후에 크로아티아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단일 월드컵 무실점 3회 승부차기에서의 맹활약, 스페인전의 야신분우의 그 방향을 거니고 선방하는 능력들이나 그 이외에 또 그냥 플레이 장면에서 보여줬던 분우만의 그 인상 깊은 선방들, 어떤 그 슈퍼 세이브라고 하죠. 그리고 분우가 되게 집념 있는 골키퍼예요. 한 번 맞고 바로 일어나서 재차 2차 선방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간결한 선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집중력을 높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야신분우가 못 나왔던 벨기에전에 분우를 대신해서 나온 무닐의 엘카주이라는 골키퍼도 있어요. 이 골키퍼도 벨기에전에 꽤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역시 칭찬을 받아 마땅한 모로코의 주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게르드는 사실 웨스트햄에서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가자마자 이제 부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 대회도 오늘 경기는 결국 나오지 못했는데 아게르드는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아게르드가 그냥 스타드넨에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리그왕에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그러면 아게르드 굉장히 핫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활약을 계기로 바로 다른 팀으로 가기보다는 웨스트햄에서의 올 시즌 후반기를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게르드 선수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상태고요. 수빈이 형의 말씀처럼 초반에 부상이 있었는데 이적 직후 부상으로 월드컵 직전 레스터전에서야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만 좀 뛰었었죠. 그것도 이 레스터전이 원래 커트 주마가 선발이었는데 주마가 워밍업 중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경기 직전에
아게르드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는 걸로 명단이 바뀌면서 그제서야 아게르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할 수 있었고요. 예. 이번 월드컵 활약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또 부상이니까 웨스트햄에 얼마나 빠르게 돌아올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돌아온다면 아게르드에게 원래 기대했던 수비력 그리고 모로코에서의 어떤 활약으로 더 자신감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후반기 활약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이스도 한번 갑시다. 사이스는 울브스에서의 수비력은 평균적으로 매우 아쉬웠는데 올 시즌 이제 베시타스로 팀을 옮긴 상태고요. 대표팀에서는 사이스가 훨씬 더 스텝업을 했어요. 예, 사이스가 보여줬던 그간의 수비력 단단함을 봤을 때 아무래도 포르투갈전 후반전은 부상으로 빠졌고 이번 프랑스전도 한 10분, 20분 정도 뛰고 빠졌기 때문에 대회 후반부의 활약은 부상으로 인해서 사이스 선수가 저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는 주요 센터백에 버금가는 이번 대회 베스트 센터백에 버금가는 활약을 로만 사이스가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수비수들이 꽤 저는 제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버헤드킥 에이아미크 예. 예, 이번에 프랑스전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푸스카스상도 따는 당상 이번 월드컵 최고의 골도 히샬리송은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갔다면 그 정도로 굉장했는데 바이시크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에이아미크가 있고 이외에도 뭐 다리와 같은 또 후보 센터백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좌우 풀백은 원래 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빅 리그에서 빅 클럽에서 이미 저는 기량을 입증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키미는 이 부분에서 뭐 본자급이죠. 그쵸. 일단 체력적으로 이 선수는 끝까지 안 지쳐요. 이번 대회에서도 늘 안 지치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발과 직선적인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인데 직선적인 드리블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윙에 왼발자에 쓰는 반대발 윙어가 배치되면 꽤 좋은 시너지가 납니다. 지혜은혜요. 오른쪽 윙에 지혜 씨가 있으니까 이 지혜 씨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훨씬 더 하키미 지혜 씨의 오른쪽 라인이 잘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리에서는 사실 수비력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뭐 정신적인 각성을 해서 그렇겠지만 대표팀에서는 수비력도 더 좋았습니다. 자, 반대쪽에 마즈라위는 하키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발로 믿을 만한 선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마즈라위가 일단 본인이 원래 많이 뛰는 오른쪽이 아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전에도 허리 쪽인가를 다쳐서 한번 쉬어 나갔었어요. 예. 근데 그걸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다음 경기 때 그냥 바로 선발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도 마즈라위가 좀 잔부상을 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요즘 경기들에서 마즈라이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마즈라이는 이번 대회 내내 잔부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100%의 어떤 활약을 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도 주전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과 측면에서의 드리블 연계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자리가 왼쪽 풀백은 원래 그 예전에 와포드에서 보신 분들 지금 이제 우디네스에 있지만 아담 마시나가 원래 모로코 대표팀의 왼쪽 풀백에는 주전이었어요. 근데 마시나가 최근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에서는 이미 낭만을 했고 할리로지치가 경질되면서 이제 마즈라위 선수가 복귀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 마즈라위 선수가 복귀해서 왼쪽 풀백에 또 힘을 더해준 것도 역시 좋은 기능을 해줬습니다. 대신 나온 알라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테아트 알라가 포르투갈전에 특히 활약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포르투갈전에 하킴이랑 아테아트 알라가 계속 공격 수비를 빠르게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모로코의 기동력을 많이 좀 도와주는 셈이 됐죠. 뭐 저희가 뭐 분우 수비수들 얘기했습니다만 4강까지 갔으니까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핵심은 저는 암라바트 생각합니다. 맞아요. 암라바트가 4강 전까지 41번의 리커버리를 기록했어요. 리커버리는 상대편의 공을 이제 공소유권을 뺏은 횟수를 의미하는 스탯인데 이게 대회 최다였었고요. 또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프랑스전을 마친 시점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리커버리가 51차례 51번이라고 합니다. 현재 월드컵 단일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선수 중에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리커버리에서 그 정도로 암라바트가 이번 대회 아주 빼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니고 체력이 있을 때는 볼 전개 전환까지도 운반까지도 암라바트 선수가 피오렌티나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스텝업을 한 선수다. 근데 개인적으로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잘해줬지만 소속팀에서 어떨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피오렌티나에서도 좀 주사위가 잘 굴러가는 나는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또 보여줬던 미드필더라서 개인적으로 암라바트 선수는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이적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리버풀, 토트넘과 많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우나이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나이 선수는 이번 대회 많은 사람한테 본인 이름을 알리는데 충분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너먼트 들어서 특히 활약이 더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조벨리그에서 우나이 선수는 아말라와 마찬가지로 꽤 아쉬움이 있었다고 봤는데 토너먼트 들어서 인상적인 드리블을 여러 차례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우나이 선수도 볼 운반이 가능한 미드필더고 볼을 잘 지켜낸다는 점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닌 또 다양한 빅리그의 팀들과도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우나이 선수도 지금 주목할 만한 이적 시장의 후보군인 것 같아요. 네. 중간 벤치 선수들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우나이, 암라바트 그리고 보통은 아말라 선수가 나올 때가 많았죠. 아말라는 이들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좀 옅었지만 박스 투 박스로 꽤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압델하미드 사비리 이 삼프도리아의 선수인데 벨기에전에 교체 투입을 해서 프리킥을 차서 사이스에 골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모로코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이제 토너먼트에 올랐는데 사비리 선수는 킥이 되게 좋아서 중요할 때 또 한 건 해주는 선수라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좌우 측면에 네. 오른쪽에 지혜의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도 꽤 활발했던 부팔. 맞아요. 드리블 돌파가 워낙 좀 좋았던 선수예요. 부팔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할리로지치 경질로 지혜씨는 극적으로 이제 대표팀에 복귀를 했는데 핵심 역할을 좀 수행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하키미와의 조화가 좋아서 왼발 킥과 패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지혜씨가 일단 활약을 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를 아마 첼시 팬분들은 많이 바라실 거예요. 어차피 첼시에서는 힘들다. 너 주가 올려서 빨리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첼시 팬분들의 주된 여론일 거니까 지혜씨 선수하고 첼시의 어떤 궁합은 아직까지는 안 맞는 게 사실이고 첼시에서의 남아서 극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월드컵에서 모습이 소속팀 가서도 발현될까 지혜가? 저는 지혜는 좀 기대가 많이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프리미어리그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지혜씨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보고요. 부팔은 앙제에서 이미 좀 부활을 했는데 최근에 A매치 나올 때마다 이미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활약이 좀 기대가 됐었고 드리블, 재간, 기교에서 부팔은 참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부클랄 벨기에전에 이제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해서 팀에 쐐기골을 넣어준 선수죠. 조커로서 인상을 남겨줬기 때문에 아부클랄도 좀 기억에 남는 선수입니다. 첼시 팬들 생각이랑 아마 세비야 팬들도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엔네실이 세비야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많은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 대회 공격에서 사실 모로코가 많은 득점 기록한 건 아니에요. 6경기 5득점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엔네실이 지분이 꽤 큽니다. 그중에 2골이에요. 라리가에서 올 시즌 0골이거든요. 근데 월드컵에서 2골, 월드컵 통산으로는 지난 대회 골도 있었기 때문에 3골입니다. 득점뿐만이 아니고 경합과 연계에서까지 엔네시리가 특유의 운동 능력으로 꽤 좋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이외에 공격 자원에 이제 윙포워드의 샤이르, 압데 에자줄리 그리고 자로우리 선수가 있었고 최전방에는 이제 함달라 선수와 포르투갈전에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한 체디라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모로코는 팀으로 정말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를 보여줬고 그 부분에는 역시 레그라기 감독의 3개월 동안의 지도력이 좀 인상을 남겼다고 봐야겠죠. 모로코는 마투누의 전적이 9경기 5승 3무 1패예요. 그러니까 레그라기 감독이 모로코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안 졌는데 프랑스에게 맞네. 처음으로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득점과 3실점, 무실점이 7경기, 9경기 중에 무려 7경기가 무실점인 레그라기 감독이고요.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레그라기의 모로코를 꺾은 팀이 됐습니다. 오늘 졌지만 모로코는 박수 받을 만한 경기였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경기 전에 뭐 스코어만 봤을 때는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를 봤을 때는 모로코 4강 오는 게 맞았어요. 맞아요. 경기력,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로코의 주축들, 이적 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을 것이다. 미리 좀 우리가 이 선수들의 거취를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